본 영상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은 16세기 말 동아시아를 뒤흔든 대규모 국제전이었다. 7년 동안 50만 명이 넘는 대군이 투입되었으며 대포, 조총, 화차 등 각종 열병기가 전투에 본격적으로 동원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은 동북아시아 3국이 그동안 축적해온 국력과 사회 경제적 수준의 차이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군수와 보급이다. 그렇다면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군, 일본군, 그리고 조선군은 군량을 어떻게 보급했을까?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명나라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군량과 군수물자를 보급하였다. 처음에 명나라는 조선까지의 길이 멀고 험해 군량 운송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은자를 지불하고 조선에서 군량을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이에 난색을 표했다. 당시 조선은 상업이 발달하지 않아 대규모 군량을 조달할 수 있는 곡물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상업을 억제했던 조선식 유교 사상, 즉 산농공상과 중농억상 정책의 폐해이기도 했다. 조선 성종 때 지방에서 장시가 열리며 시장이 급속히 퍼지기도 했지만 사대부들이 이를 농본주의에 어긋난다며 단속하여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다. 이 때문에 조선은 16세기 말에도 지역별로 자급자족하는 비교적 원시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명나라군은 본국에서 직접 군량을 가져오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명나라는 상공업이 발달하여 각종 군수물자를 판매하는 전문 시장이 존재하였다. 곡물시장, 무기시장, 군수품 시장 등이 그것이다. 당시 명나라는 군수품 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수 비리를 막기 위해 시장 경제를 활용한 군수 조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즉, 군량과 각종 군수품을 관청에서 직접 배급하는 대신 시장에 나가 은자를 지불하고 구매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과거의 군량 지급 방식에서 심각한 부정부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세금을 현물, 즉 쌀로 거두어 군량을 지급했는데 군량을 배급소에서 인수하여 각 주둔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군량을 빼돌리거나 수량을 조작하는 일이 흔하게 벌어졌다. 그러나 시장에서 전문 상인들에게 은자를 지불하고 군량과 군수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 도입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군량의 가격이 숫자로 명확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수량을 속이거나 군량을 빼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졌다. 그 결과 군수 비리와 부정부패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명나라군은 조선과 가까운 요동, 산동, 천진 등의 시장에서 은자를 지불하고 군량과 각종 군수물자를 구매하여 전쟁에 필요한 보급을 마련하였다. 명나라군은 요동에서 14만 석의 군량을 구매하고 산동과 천진에서 추가로 12만 석을 구매하여 총 26만 석의 군량을 확보하였다. 이 26만 석의 군량은 명나라군 약 5만 명이 9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막대한 분량이었다. 이 가운데 쌀과 콩은 각각 절반씩을 차지하였다. 즉 쌀 13만 석, 콩 13만 석이었다. 명나라군이 콩을 대량으로 준비한 이유는 두부를 만들어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명나라군의 식단에는 쌀밥과 함께 두부가 항상 포함되어 있었으며 두부는 병사들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군은 총 26만 석에 달하는 군량과 군수물자를 여러 경로를 통해 조선으로 운송하였다. 첫째, 요동지방에서 구매한 군량 14만 석은 말과 노새, 마차를 임대하여 육로로 조선의 의주까지 운반하였다. 둘째, 산동과 천진에서 구매한 군량 12만 석은 선박을 임대하고 천원을 고용하여 해로를 통해 조선의 의주까지 운송하였다. 의주에서부터 조선 내 여러 명나라군 주둔지와 전장까지의 운송은 조선 측이 담당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조선은 명나라로부터 인계받은 군량을 제대로 운송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명나라군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고 전투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군량 운송이 지체된 원인은 조선의 후진적인 운송 체계에 있었다. 당시 조선은 도로망과 수레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군량과 마초를 조선 백성들이 등짐으로 운반하고 있었다. 의주에서 평양까지 약 200km의 거리는 어떻게든 군량을 운송할 수 있었지만 이후 명나라군이 황해도와 경기도로 남하하여 운송거리가 300에서 400km에 이르자 등짐 운송만으로는
속도가 너무 느렸다. 게다가 겨울의 혹한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진 백성들이 도중에 죽거나 도망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군량 운송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1593년 2월 벽제관 전투 이후 명나라군 지도부는 보급 문제로 전투를 중단하고 일본군과 협상에 들어가게 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명나라는 약 10만 명의 대군을 조선에 파병하였다. 이때 명나라가 조달한 군량은 무려 50만 석에 달했다. 정유재란 시기에는 인진왜란 때와 달리 전선이 주로 경상도와 전라도 등 남부지방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군량을 훨씬 더 남쪽까지 수송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명나라는 선박을 동원하여 대규모 해상 수송을 실시하였다. 명나라에서 준비한 군량의 대부분은 대동강 하구의 광양진과 강화도로 운송되었다. 조선 조정은 강화도에 대규모 보급 창고를 건설하여 명나라에서 해로로 운송해온 군량을 집중적으로 저장하였다. 이후 군량은 다시 여러 단계에 걸쳐 남쪽 전선으로 이동하였다. 먼저 강화도에 저장된 군량은 한강 수로를 따라 충주까지 배로 운송되었다. 그리고 충주에서부터는 조선 백성들이 등짐으로 군량을 운반하여 소백산맥의 조령을 넘어 경상도에 주둔한 명나라군 진영까지 전달하였다. 즉, 정유재란 시기 명나라군의 군량 보급은 해상 운송, 한강 수운, 산악 육상 운송으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보급 체계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또한 강화도에서 배편을 이용해 서해를 따라 남하한 뒤 금강과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가 충청도와 전라도에 주둔한 명나라군에게도 군량을 운송하였다. 명나라는 인진왜란 7년 동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총 15만 명의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였다. 이 가운데 인진왜란 시기에는 약 5만 명, 정유재란 시기에는 약 10만 명이 투입되었다. 또한 명나라는 이 전쟁을 위해 총 76만 석의 군량을 조달하였는데 임진왜란 때 26만 석, 정유재란 때 50만 석이었다. 명나라 병사들은 매달 은자 3냥의 봉급을 받았다. 명나라 시대 은자 한 냥을 약 8만 원의 가치로 환산하면 병사들의 월급은 약 24만 원 정도였으며 당시 물가 기준으로 쌀 6석으로 566kg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이러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명나라 조정은 7년 동안 약 은자 900만 냥을 지출하였다. 은자 900만 냥은 은자 한 냥을 약 8만 원으로 환산할 경우 약 7,2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당시 명나라의 연간 국가재정인 은자 3,500만 냥의 26%에 달하는 규모였다. 그만큼 전쟁 수행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다. 게다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조선과 인접한 요동 지역의 곡물 가격이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전쟁 기간 동안 대량의 은이 요동시장으로 유입되고 대규모 병력과 전투 지원 병력이 요동으로 집결함에 따라 곡물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요동 지역에 주둔한 명나라군의 전력이 약화되었고 이는 훗날 여진족의 누르하치가 세력을 확장하여 흥기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게 되었다. 둘째, 일본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군량과 군수물자를 보급하였다. 일본 역시 상공업이 발달하여 각종 군수물자를 판매하는 전문 시장이 존재하였다. 곡물시장, 무기시장, 군수품 시장 등이 그것이다. 임진왜란 시기 이런 시장들은 조선 침공의 전진 기지였던 규슈 북부의 하카타와 나고야 그리고 상공업이 발달한 오사카에 집중되어 있었다. 일본군은 이들 시장에서 은어를 지불하고 군량과 각종 군수물자를 구매한 뒤 해로를 통해 조선 남해안 곳곳에 건설된 일본군 기지로 운송하였다. 일본군이 임진왜란 7년 동안 조달한 군량의 총량은 약 120만 석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남해안에 저장된 군량과 군수물자를 조선 내륙으로 진격하는 일본군에게 보급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일본군 지휘부는 보급부대인 수군을 동원하여 서남해안을 장악한 뒤 삼진강, 영산강, 금강, 한강 등 조선의 주요 하천수로를 이용해 군량을 보급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에 의해 저지되면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일본군은 현지 보급을 통해 군량을 충당하려 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았다. 조선은 일본과 달리 도시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고 도로망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물자가 풍부하게 집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선의 빈약한 경제 기반과 낙후된 유통 구조는
일본군에게도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일본군은 보급 문제로 점차 지쳐갔고 남해안으로 후퇴하여 장기간 농성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임진왜란에 참전한 일본 영주들의 조선 점령 의욕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1598년 9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일본군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명분과 의지를 잃고 곧바로 일본으로 철군하게 되었다. 셋째, 조선은 세 나라 가운데 가장 원시적인 방식으로 군량을 조달하였다. 조선은 상공업이 발달하지 않아 곡물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군량을 확보하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조선 조정은 전세 외에도 전쟁을 이유로 한 임시 특별 세금을 부과하여 곡식을 추가로 거두어들이거나 흉년이나 춘궁기에 백성들에게 빌려주었던 환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군량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백성들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였고 결국 많은 지역에서 굶주림으로 인한 아사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게다가 문제는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대군을 먹일 만큼의 군량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이었다. 이에 조선 조정은 공명첩, 면역첩, 면천첩 등을 발행하여 곡식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벼슬을 주거나 각종 역을 면제해 주었다. 또한 관리들의 녹봉을 중지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군량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조선 조정이 어렵게 마련한 군량은 대부분 명나라군에게 보급되었지만 그 양이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열악한 도로망과 운송체계 때문에 군량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많은 명나라 병사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보급 문제로 인해 명나라군은 전쟁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웠고 1594년 8월 대부분의 병력이 요동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처럼 임진왜란 시기 조선군의 보급 상황은 매우 열악하였다. 조선 조정이 조선군에게 충분한 군량을 보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군사들이 스스로 군량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임진왜란 시기 조선의 정규군 규모가 왜 10,000명을 넘기기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권유 장군이 지휘한 주요 전투들을 살펴보면 이치전투 1,500명, 독성산성전투 10,000명, 텐주산성전투 3,000명 등 대부분 병력 규모가 수천 명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는 열악한 보급 상황 때문에 대규모 병력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웠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군수물자인 군복, 갑옷, 군화, 무기 등도 부족하여 병사들의 무장 상태 역시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육전에서 명나라군의 지원 없이 조선군이 단독으로 대규모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외국 조선군은 주로 성을 지키는 수성전이나 기습 중심의 게릴라전에 펼칠 수밖에 없었다. 16세기 말 한반도에서 벌어진 임진왜란은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뒤흔든 근세시대의 대규모 전쟁이었다. 당시 명나라와 일본은 은본위 경제, 즉 화폐 경제가 발달하여 시장에서 전문 상인들에게 은을 지불하고 군량과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비교적 선진적인 군수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반면 조선은 여전히 백성들에게서 곡식을 거두어 전쟁 물자를 마련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조선 사회에 자리 잡고 있던 유교적 질서, 즉 산농공상과 중농억상 사상이 상공업의 발달을 억제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전 근대시대 한반도에서는 은을 사용해 군수물자를 구입한 사례가 전혀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 고려시대에는 군수물자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은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고려시대에는 은병이라는 독자적인 형태의 은어를 발행하여 유통시켰다. 고려사 예종 4년 1109년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장군 양선이 군사를 거느리고 동계로 출정하자 은병 2개를 하사하였다. 2월 경진일 왕이 건덕전 남문 밖에 거둥하여 장군 김현과 임저 등의 군대를 사열하고 술과 은병을 하사하였다. 5월 계유일에 좌승선 시무를 동북 변방에 파견하여 동계의 군사를 격려하고 은병 40개를 나누어 주었다. 이 기록을 통해 고려 왕실이 장군과 군사들에게 군자금으로 은을 지급하였고 군대는 이를 이용해 시장에서 군수물자를 구입하며 출정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고려의 수도 개경에는 유시 기름시장, 마전 말시장, 저전 돼지시장, 지전 종이시장, 철동 철제무기와 농기구를 거래하는 시장 등
다양한 전문 시장이 존재했다. 개경에서는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업종별로 모여 전문 거리를 형성하였다. 특히 철동에서는 철제 무기류와 농기구, 금속기구를 제조 판매하는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모여 생산과 판매의 효율성을 높였다. 물론 고려시대의 이러한 전문 시장은 수도 개경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은의 절대량이 많지 않아 유통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16세기 말 명나라나 일본처럼 은이 모든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는 화폐로 자리 잡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고려의 은병은 고액 거래에 사용되는 화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경의 고려 도경 기록을 보면 고려에서는 고액 거래에 은병을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 옷감인 모시를 사용했으며 가장 소액 거래에는 쌀을 이용했다고 한다. 은병 한 개의 교환 가치는 시대에 따라 달랐지만 보통 개경에서 쌀 15석에서 16석으로 약 480만 원, 지방에서는 쌀 18석에서 19석으로 약 576만 원의 가치였다고 한다. 그만큼 고려시대에는 은의 가치가 높았으며 은의 공급량이 적은 지방에서는 그 가치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고려의 은화인 은병은 1101년 숙종 6년에 처음 발행되어 약 300여 년 동안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고액 화폐로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된 뒤 1408년 태종 8년에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사용이 중지되었다. 이는 조선 사회의 유교적 질서, 즉 산업공상과 중농억상 사상이 상업활동을 억제하여 기존의 경제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한반도에서 막 싹트기 시작하던 화폐 경제의 흐름은 크게 위축되었고 정부가 삼국 가운데 가장 뒤처지게 되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